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2월의 첫 출근길부터 비상이 걸렸는데요. 제설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늘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빙판길 사고에 유의하고 시설물 피해에도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2월의 첫 출근 날인 오늘 밤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며 출근길이 혼잡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노원과 성북구, 경기 남양주에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강원 지역인데요.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는 17.3cm, 화천 광덕곡에는 16.6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중부의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눈구름은 충청 이남으로 이동하면서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 시간당 1에서 많게는 5cm 안팎의 다소 강한 눈을 뿌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일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밤사이 내린 눈으로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오늘 하루 곳곳에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쌓인 눈으로 인해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행히 눈과 강추위 없는 평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용 입는 로봇을 개발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임상시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환자를 임상에 참여시키지 않고도 로봇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로 몸이 굳은 환자나 근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입는 로봇, 즉 웨어러블 로봇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돕는 중요한 의료기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로봇 하나를 개발할 때마다 환자가 직접 입고 수천 번 걷는 등 고된 임상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근육과 관절, 신경 움직임을 구현한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에게 가상의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의 테스트를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직접 임상에 참여하며 겪을 수 있는 피로와 부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방식은 로봇을 제작하기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만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정량적 수치를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는 60% 이상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평가 결과는 실제 환자 실험 결과와 방향성 및 경향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고 주요 평가 지표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재활 로봇은 물론 산업 의료용 웨어러블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배뇨 상태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개발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소변이 변기물에 닿을 때 나는 소리를 분석하는 음향 배뇨 측정 기술을 이용해 배뇨 속도와 배뇨량을 측정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수술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모바일 앱 검사와 병원 요속 검사를 비교한 결과 병원 검사만큼 정확하다는 사실을 임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배뇨 검사가 수술 후 환자들의 자가관리와 원격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철과 크롬을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배터리 반응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현욱 교수팀은 전극 표면에 비스무트라는 금속을 얇게 입혀 크롬이 전기를 주고받는 속도를 기존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하고 충전 중 쓸모없는 수소 발생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가 5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도 에너지 효율이 약 75%, 전기가 낭비되지 않고 저장되는 비율은 99% 이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스무트가 필요한 반응만 잘 일어나게 돕고 방해되는 반응은 막아줘 안전하고 값싼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력과 조직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학위 과정생을 연구전담 연구원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 벽체 설치가 어려우면 이동 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연구소를 가려내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직권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를 자진 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정 취소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제정 공포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지원 법률에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서 관련 법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 혁신과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과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생들도 참여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을 바꾸면서 대학 교육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시대 대학 혁신과 융합인재 양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대학 혁신이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참여와 지역 연계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3주기 목표는 교육 혁신인데요. 이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각 대학별로 수행한 특성화된 사례들을 발표하고 서로 간에 벤치마킹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14개 대학과 교육부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학생 참여도 크게 늘었는데 학생들은 교육 주체로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혁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분들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저희 서비스의 어떠한 개발하는 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영감을 얻어낼 수 있는 좀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학생 지원 체계 개선과 교수 학습 혁신, 미래 교육 모델 등의 우수 사례도 발표하면서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학과 정부, 학생이 함께 참여해 교육 혁신의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 변화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미국 항공우주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우주관광 사업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은 현지 시간 30일 우주인을 다시 달로 보내기 위한 나사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최소 2년간 뉴 셰퍼드 발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 셰퍼드는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유인 우주선으로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탑승자들이 몇 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게 하는 우주여행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나사의 프로젝트에 역량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경쟁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압박하는 미국을 상대로 이르면 이달 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휴일에도 아침부터 미국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협상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정부 당국자와 의회, 업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 행정부는 관세 25% 발효를 위해 연방관보 개제 등 행정 실무 절차에도 착수했는데 아직 관보 개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조속한 투자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로서는 가시적인 관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센 압박에 여 본부장은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도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한 점을 추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진전된 입장을 새 협상 카드로 내놨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4일에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투톱에 이은 외교 수장간 회담에서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를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뇨스 사장이 향후 4년간 26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재확인하며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8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일단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그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대미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1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두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한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컸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올해 첫 달부터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658억 5천만 달러로 역대 1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2월부터 12개월 연속 흑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호조를 이끈 건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의 중심에 선 반도체였습니다. 1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205억 4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기간을 통틀어도 역대 2위 수준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전반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초과 수요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또 가격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자동차 수출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호실적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1.7% 증가한 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품목 15개 가운데 13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유망 품목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석유화학은 공급 과잉 여파로 단가가 하락하며 지난해보다도 수출이 1.5% 감소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차 부품 등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1분기 중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요금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전환 분야 업무 계획에서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낮 시간대보다 35에서 50% 저렴한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이유는 낮에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 발전량을 산업계가 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부는 또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6만 5천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6만 5,302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22.8%, 12,000원 이상 비쌉니다. 평년보다도 20.6% 높은 가격입니다. 쌀 20kg이 6만 5천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예상 초과량 가운데 10만 톤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했다가 쌀값이 몇 달째 고공행진하자 지난달 23일 양곡 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계획을 보류했지만 쌀값이 안정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농어촌 진료를 책임져온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병사보다 2배 넘게 긴 복무기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복무기간 단축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건지소입니다. 이곳 내과진료실은 4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배치할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궁여지책으로 화상 원격 진료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주일에 2번이 전부입니다. 특히 처음 진료받는 환자는 법적으로 원격 진료가 불가능해 의사가 있는 시내 보건소까지 나가야 합니다. 걸어서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랬는데 지금 없고 이러니까 그냥 뭐 여기서 올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시내 뭐 다니고 이러려면 상당히 불편하다. 공중보건이 부족으로 의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못한 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738곳에 달합니다. 전국 의대 출신 공중보건의는 2015년 2,200여 명에서 지난해 900여 명으로 10년 새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복무기간 부담 때문에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공중보건의 인력은 줄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는 37개월로 2배가 넘습니다. 의료 공백이 심해지자 최근 국회에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계는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9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복무 단축을 통해서 이 제도의 어떤 존속성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농어촌 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인 공중보건의 제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바다에서도 화재나 폭발 사고가 잦아집니다.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바다는 구조가 쉽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어선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난방 장비는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전기 배선에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전선에 막 노후된 전선 있다 보면 먼지가 막 쌓여 있고 그러면 화재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청소도 좀 해주시고 먼지 제거도 좀 해주시고. 겨울철에는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과부하나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겨울철 화재 폭발 사고 비중은
지난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24년부터 다시 상승했습니다. 화재 폭발 사고는 계절과 상관없이 어선에서 자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난방기구를 사용해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령이 오래될수록 전기 설비와 난방기구가 노후화돼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입니다. 바다는 육상보다 구조에 시간이 걸리고 겨울철에는 저수온 때문에 구조 지연이 곧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선 재질상 진화가 어렵고 저수온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민들께서는 평소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상 추락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항 전 설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같은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이번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소방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곳까지 접근해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사이로 붉은 화염이 거세게 치솟는 가운데 고압 호스로 물을 뿜어내는 차량이 전진합니다. 사람 대신 화재 현장에 투입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실제 불이 난 현장에 소방 로봇이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성 화재 현장에는 모두 2대가 들어갔습니다. 붕괴 우려와 고온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진화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나름 저희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작과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냉각 분사 장치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도 장비 온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또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타이어를 장착하는 등 여러 첨단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 무인 소방 로봇은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개발한 장비입니다. 소방청은 실전 활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화재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2년 연속 상승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만 20에서 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인구 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혼 남성은 61%가, 미혼 여성은 48%가 결혼에 긍정적으로 답해 각각 전년도에 비해 소폭이지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에 대한 의사도 미혼 남성의 경우 62%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높아졌고 미혼 여성은 1.7%포인트 높아진 42.6%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65세 이전에 조기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과 영국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며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영국 바이오뱅크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동서양 1인 가구의 건강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과 함께 사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전체 사망 위험은 한국인의 경우 25%, 영국인의 경우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조기 사망 위험은 한국 1인 가구에서 35%, 영국 1인 가구에서 4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5년 이상 혼자 살 경우 사망 위험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1년생인 지난해 3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조사 결과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 양육을 하는 2021년생 아동 15,961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99.99%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지만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모두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2,808명을 생계급여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